신남 동창위원장입니다. 한패 영화 이쪽에 통합을 안쪽에도 뭘 뺐어요? 그래도 좀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게 안으로 또 이제 오늘 또 시당에서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천하람 기자님께서 또 광주의 당원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 개혁신당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얼굴도 익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좋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런 대화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예, 이게 온 나라가 요즘 권한대행이 유행이어가지고 뭐만 하면 다 권한대행인데 우리 개혁신당이 그런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났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염려하셨지만 좀 또 좋지 않은 내부 갈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직함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아유, 그게 있었죠. 이렇게 하도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중요하죠. 중요하고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뵌 거는 최현수 우리 시당위원장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좀 순천으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맨날 전라선만 타지 말고 호남선도 좀 타서 광주 송정역으로 좀 내려서 우리 광주 식구들도 좀 같이 시간 나누면 좋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중앙선일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순천에 원래는 매주 주말을 오려고 하는데 요즘은 매주 순천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경주 정도로 제가 가다 보니까 순천 다니기도 바빠서 호남선을 잘 못 타고 익산 분기에서 늘 이 순천으로 가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오늘은 꼭 와야겠다 생각한 것이 우리 최현수 위원장님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사실 개혁신당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 남부권과 우리 호남이 아마 개혁신당의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당은 전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거기가 전략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저희 공을 들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아마 이준석 의원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기 남부, 그리고 저는 이준석 의원만큼의 존재감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또 전남 광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항상 다른 대안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과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만 우리가 갖춰지고 준비가 된다면은 2당 경쟁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광주 전남이 아니겠느냐. 진보당이랑은 조국혁신당은 좀 애매하고 이제 진보당이랑은 저희가 대중정당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당의 앞으로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 남부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전남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호남권의 수부도시인 광주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대선을 조금 앞두고 광주에 꼭 와서 강원 동지 여러분들 좀 뵈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몇 가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개혁신당의 포지션이라는 게 보면 늘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거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내 상황 때문에 고초도 좀 겪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왼쪽에서도 욕먹고 오른쪽에서도 욕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송이 그나마 굉장히 중립적인 들을 만한 합리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더 편협하게 가고 더 선동하고 더 난리치면서 가면은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개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동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원내 정당 중에 가장 빠르게 대통령 후보를 확정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서 빠르게 저희는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서 욕합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직 탄핵이 된 것도 아닌데 너희 건방지게 왜 앞서 나가느냐라고 욕을 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제가 장애 집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 탄핵 말고 다른 거 남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혁신당 저놈들은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후수 뜨는 정치나 하면서 마음 편하게 정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정당 중에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거를 가장 확신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곳은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 앞에서 길거리에서 집회하느라고 이상한 짓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리하자면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조기 대선을 준비해가는 정당이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다 같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세금을 받는 국록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나가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장애 집회한다.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면 광주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집회하려고 서울 가고 주중에서도 제가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인사하면은 제가 친한 광주시 의원들만 와가지고 왜 왔어요? 그러면 맨날 당에서 동원해가지고 집회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요약하자면 저희 개혁신당은 할 일은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대신에 대통령이 일으킨 이 미연적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서 맨날 양쪽이 핑퐁 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흐름을 끊어내자라고 해서 조금은 남다른 대선 후보를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러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혁신당 활동한다, 개혁신당 당원이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욕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자는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뭐 어쩌니 저쩌니 단일화를 하느니 합당을 나중에 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정말 어렵사리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가면 갈수록 헌법과 어떤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어긋나는 길들을 가고 있고 저는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그런 경향성은 더욱더 짙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어도 우리가 어렵사리 만든 개혁신당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진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양극단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어쩌면 운동장에 중원이 빌지 모릅니다. 물론 그걸 잡으려면 저희가 축구로 친다면 드리블을 잘 해야겠죠. 저희가 잘 못하면서 중원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한번 잘 해나간다면은 저는 그 열려있는 중원을 잡을 정도의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구미에서 열린 경북도당에 우리 발대식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욕입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정신 나간 사람들 같고 이상한 사람들 같아도 나름대로 70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쌓아 올린 레거시와 헤리티지들이 있는 정당인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전에 만들었지만 같이 뭘 해본 경험이 적습니다. 총선이라는 건 어쨌든 각계의 전투입니다. 각 후보들이 뛰는 것이고, 저도 그때 우리 최현수 후보님이나 우리 박진호 당시 후보님들 지원도 오고 하고 했지만 각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공통의 역할을 팀으로서 해본 경험이 개혁신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쨌든 후보가 하나고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끼리도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수권 정당이 되면 다 바랄 거야 없겠죠. 그리고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세대에서, 어느 소득계층에서, 어느 직업군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더 잘 나오는구나라는 게 아예 데이터로, 증거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괜찮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런 지역, 이런 연령대, 이런 산업군에서는 해볼만하다. 저는 그때가 어쩌면 우리 광주시당, 그리고 전남도당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실질적인 시작점을 잘 열려면 이번 대선을 잘 치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광주에서 몇 군데라도 우리 지지율이 꽤 잘 나와서 여기는 우리가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단체장도 한번 경쟁해볼 만한 데가 있다. 그렇게 여겨져야지 좋은 인재들이 광주시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직은 어쩌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거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 60일 안에 대선입니다. 60일 안에 대선이라는 것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주시당의 정말 중요한 당원 동지 분들 뵙고 준비를 미리 모든 걸 다 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대선이라는 게 우리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다. 그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거 없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처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개혁신당의 레벨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지방선거에서도 그 레벨에 맞는 좋은 인재들, 더 많은 지지세 같은 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만큼 원팀이 돼서 우리 최현수 위원장을 필두로 한번 잘 이번 대선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저희가 정치적 고향이 우리 전남 또 광주이니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광주에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말 하나 좀 길어졌는데 제가 원래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 함께 해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뻔한 결말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 정치적으로 정말 감동이 있는 역전, 대역전극 드라마를 한번 우리 광주에서부터 꼭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이제 제가 소개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 전남 도당에서
견마 지도하고 있는 곽진호입니다. 참 대표님께서 엄청난 그 부담 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전남에서는 전남 나름대로의 지지율을 좀 높여달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좀씩 오고 있어요. 저한테 엊그제도 야, 첨단 산업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윤석열 탄핵 내란 종식 이것 좀 달아달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현수 막 40장을 주문해서 아침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달려 있는데 이거 말고 식사나 이거 자꾸 경제만 하면 안 돼. 경제 다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개혁신당도 좀 더 과감하게 그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이거 좀 달아달라. 굉장히 많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학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 반응 주신다면은 우리 전남의 유권자들은요 다 알아요. 야, 40년, 50년 동안 이 민주당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식상을 했다죠.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꼴등 아니냐 이거야. 광주도 7개 광역시 지자체에서 또 재정 자립도가 꼴등이에요. 그래도 40%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 또 작년에 그 영광 그 재선거를 보니까 지보당은 그때 1%밖에 안 돼요. 10월 단계에서 전국 지지율이. 그런데 27% 나오거든요. 그 후보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합쳐서 92%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힘은 여당임에도 후보를 못 내고 우리 당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상당히 놓쳤죠. 사실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은 선택은 개혁신당이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 이거죠. 우리를 너무나 가난하게 만들었다. 우리 지역을 너무나 못 산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게 이 들불처럼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내수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은 내년 지역선거,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나 광주, 전라도, 호남이 하나였던 우리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바로 베이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개혁신당 내에서 프랭카를 가장 많이 다신 분이 우리 박진호 회장님이고 어디 갔어도 이제 그 프랭카드를 보고 누구나 알아보는 그 인물이 이제 우리 개혁신당의 우리 박진호 회장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우리 박진호 위원장 동남을 우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이준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천하람 의원님과 함께 움직였던 우리 친구인데 지금도 뭐 인지도가 꽤 상당하죠? 아닌가요? 아니라고 합니다. 광주 동남을에서 당협위원장하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는 겸에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패널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주제냐면 이제 탄핵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는데 보수당 패널이 부족해서 저를 섭외를 하게 돼요. 나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패널이 섭외가 돼 있고 보수당에서 제가 나와줘서 좋겠다는데 나는 탄핵에 찬성인데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그럼 찬성 둘이서 이제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그렇게 참 광주 전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이제 뭐 패널 구하는 것도 보수당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이제 좀 합리적인 그런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또 이런 또 너무 이제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선이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 지방선거 때 이제 동부의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떨어뜨리고 1등으로 올라가시는 분의 공보물에 가장 큰 공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전 철폐였어요. 구의원 공약이 원전 철폐?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자잘한 공약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뭐 횡단보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서울 경기에 있는 좀 좋은 것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광주에서도 좀 좋은 인프라를 가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커가는데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문화들을 가져오는 공약들을 많이 적었었는데, 그냥 당 하나로 그냥 저희 공약들을 밀렸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또 힘써주시면은 이런 그런 이제 당의 색깔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힘써주시면은 또 저희들도 많이 힘받고, 또 앞으로 공주가 또 앞으로 또 우리 전년장님과 함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